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백열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에는요 챕터 2장 3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보험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조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여러분 에이시메트리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기 전과 후의 시점으로 볼게요. 여기가 바로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 전에 발생하게 되는 거, 요거 befo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적인 측면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경제학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서로 다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보통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누구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애 입장에서는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애랑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정보를 적게 가진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숨겨진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드버스 하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취업 같은 경우, 중고차라든가 취업 같은 경우에,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괜찮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 정보를 잘 얼굴이나 뭐 이런 걸로 잘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보험시장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연히 기업체 같은 경우가 정보가 적고 취업 관련한 지원자라든가,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정보가 없지, 구매자는 정보가 부족한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 자신은 아는데.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신호를 발송합니다. 시그널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보가 적게 된 사람은 누가 괜찮은 사람이지 해서 스크리닝 한다 그러죠. 선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역선택의 문제라 얘기하고요. 자, 근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요. 애프터. 이거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행동 자체가 숨겨져 있어 가지고요. 좀 뭔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moral hazard라는 얘기는 이게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태해지고요. 조심조심, 주의, 의무, 열정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치? 좀 뭔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게을러지거나 주의 의무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동 자체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 맞춰야 돼요. 여기는 신호 발송하거나 선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증제라든가. 근데 도덕적 해이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해결해야 돼요. 본인과 대리 문제도 여기에 나오는 거죠. 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통해서 성과급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보시고 문제 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비대칭 정보로 나타나는 시장 실패 유형을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중에서 고르세요, 요 얘기예요. 1번에 보시면 건강 상태가 좋은 가입자가 의료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거는 건강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파악하는, 계약 체결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기 보시면 사전에 신호를 발송하자, 아니면 선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건강검진 그거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뭔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 할인해 주는 거, 이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2번
화재가 발생한 후, 발생한 경우, 발생한 이후야. 그래서 일정 비율만을 보험금으로, 그러니까 100% 다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나태하게 할 유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 비율만, 이건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것이죠. 다음 3번,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병원을 이용할 때 이용액 일부를 야 너가 내, 본인이 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까지는 네가 내고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럼 보험사가 도와줄게, 이러면 자기가 그냥 보험금 받으려고 팔다리 부러뜨리기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겠죠. 오케이? 다음 4번, 실업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구직 활동과 실업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둬서 이거 실업 상태가 된 후에 요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것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험 가입 이후잖아. 이거는 당연히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 기간 동안에 산정한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조심조심 운전한 사람들은요. 예,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